어머니,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성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차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준석아, 이건 어머니, 저는 이미 유정희 이모님께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정혜성이 20년 동안 불륜 관계였다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준석이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아, 엄마가 설명할게. 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럼 뭐가 복잡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게 아닌가요?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성은 원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어. 지금부터 찐사연 드라마 20년의 거짓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장례식장. 오늘은 박형철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날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조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주석에 앉아있는 차경숙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애도보다는 불안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준석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차경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아버지께서 편히 가셨으니까. 하지만 차경숙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의 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유정희가 차경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정희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유정희는 차경숙과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차경숙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죠. 경수가 정말 괜찮니? 유정희가 조문객들이 잠깐 물러간 틈을 타서 차경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철이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차경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형철의 죽음이 자연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차경숙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형철이 마지막으로 한 말들을, 그리고 박형철이 알고 있었던 비밀들을 말입니다. 정희야, 나는. 차경숙이 입을 열려던 순간 이준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부고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께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셨더라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차경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유정희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이준석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아버지의 개인 계좌 내역입니다. 이준석이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혜성이라는 분께 지속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정혜성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차경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아들에 의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차경숙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혜성? 아, 그분은 아버지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야.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차경숙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이준석의 의심 어린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유정희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준석아, 오늘은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날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 어머니도 많이 힘드실 텐데. 하지만 이준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아버지께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 순간 차경숙의 머릿속에는 박형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수가,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정혜성과 내가,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박형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차경숙은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형철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정혜성과의 복잡한 관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박형철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이준석이 대답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차경숙을 불렀습니다. 차경숙은 정신을 차리고 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별다른 고민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다만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했던 것 같더라. 하지만 이준석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개인적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혜성과의 지속적인 금전거래,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의문스러운 메모들까지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준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가족을 파괴할지라도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성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파헤치던 중 아버지의 개인 금고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준석이 손에 든 것은 어머니와 낯선 남성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20년간의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준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정혜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죠. 설마, 이준석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혜성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이준석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아버지의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정희에게 보낸 편지였죠. 정희야, 경숙이와 정혜성의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 내가 도와주길 바란다. 이준석은 즉시 유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이준석은 유정희와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석이 발견한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자 유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모님, 이게 사실인가요?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정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석아,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럼 정말 어머니가 정혜성과. 이준석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20회야. 내 어머니와 정혜성은 20회 동안 그런 관계였어. 유정희의 말에 이준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고요? 응. 형철이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 유정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어 했어. 그래서 조용히 정혜성을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했지. 그런데 왜 정혜성에게 계속 돈을 보내신 거예요? 이준석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유정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정혜성이 형철이를 협박했거든. 협박이요? 정혜성이 내 어머니와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유정이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성이 회사 기밀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는데 마치 형철이가 공모한 것처럼 조작된 증거들을 만들어뒀더라고. 이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는 형철이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야. 정혜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도 회사도 모두 망하는 상황이었거든. 유정이가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그것은 박형철이 유정이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희야, 더 이상 정혜성의 협박을 견딜 수 없겠어. 하지만 경숙이와 준석이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내일 정혜성과 마지막 만남을 가질 예정이야. 이 메시지를 받은 게 언제예요? 이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철이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이야. 유정이의 말에 이준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죽음이. 나도 의심하고 있어. 형철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너무 이상해. 특히 정혜성과 만난 바로 그날의 말이야. 유정이가 이준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혜성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아버지께서 정혜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를 아세요? 회사 근처 호텔이었어. 정혜성이 정한 장소였지. 유정이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 호텔의 보안 카메라. 이준석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준석아, 하지만 이런 일은 위험해. 정혜성이 정말로 형철이를. 유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준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모님,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요. 이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이 모든 진실을 말할 거예요. 준석아, 잠깐만. 유정이가 이준석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준석은 이미 찻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준석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정혜성이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집에 도착한 이준석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차경숙과 마주쳤습니다. 차경숙은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석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이준석은 발견한 사진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차경숙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차경숙은 아들이 내민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해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죠. 사진 속에는 자신과 정혜성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성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차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준석아, 이건 어머니,
저는 이미 유정이 이모님께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정혜성이 20해 동안 불륜 관계였다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준석이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석아, 어머니가 설명할게. 하지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야. 그럼 뭐가 복잡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게 아닌가요? 이준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경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성은 원래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어. 아버지가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업자였지. 동업자요? 이준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어.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에게는 점점 무관심해지셨지. 차경숙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혜성이 어머니를 위로해줬어.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서 도움을 준 거였는데. 그래서 불륜 관계로 발전한 거군요. 이준석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어머니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차경숙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이지혜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발걸음을 멈췄죠. 무슨 일이에요? 오빠 표정이 왜 그래요? 이준석은 동생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걸 봐야겠어. 우리 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지혜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남자가 누구예요? 지혜야. 차경숙이 딸을 부르려 했지만 이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혜성이라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20해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남자지. 이준석의 말에 이지혜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이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경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이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정혜성이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것도 아시죠? 차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유정의 이모님이 말씀하시길 정혜성이 아버지께 어머니와의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속 돈을 주고 계셨던 거고요. 이준석이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차경숙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그런 건 정말 몰랐어. 정혜성이 아버지를 협박했다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준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정이 이모님께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정혜성과 마지막 만남을 갖겠다고 말이에요. 이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 이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성이 아버지를 만난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 차경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불륜 때문에 남편이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정혜성과 연락이 되나요? 이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연락은 되는데. 차경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장 만나세요. 이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세요. 준석아, 위험할 수 있어. 차경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준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인지 아니면 정혜성이 관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경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혜성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혜성아? 나야, 경숙이. 지금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전화 너머로 정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평소 만나던 카페에서 1시간 후에 차경숙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준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안 돼, 준석아. 너무 위험해. 차경숙이 만류했지만 이준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정혜성을 직접 만나보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이지혜도 나섰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우리 가족 일인데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차경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해 동안 사랑했던 정혜성이 혹시 남편을 죽인 살인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혜성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경숙과 함께 온 이준석과 이지혜를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수가, 이분들은? 정혜성이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야. 준석이와 지혜. 차경숙이 소개했습니다. 이준석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성 씨,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정혜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준석은 확신했습니다. 정혜성이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혜성은 이준석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테이블 위에 긴장감이 팽팽했죠. 아버지의 죽음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정혜성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혜성 씨,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당신과 만나기로 약속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요. 정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냥 업무상 만남이었어. 별다른 건 아니었다고. 차경숙이 정혜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성아, 정말 그게 다야? 형철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줘. 정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수가, 형철이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어. 그건 이미 알고 있어. 차경숙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형철이를 협박했다는 것도 들었고, 협박이라니. 정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형철이가 먼저 나를 내쫓으려고 했어. 내쫓으려고 했다고요? 이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형철이가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려고 했어. 경숙이와의 관계 때문에 말이야. 40년 우정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려고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다그쳤습니다.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래서 형철이의 약점을 이용했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 탈세 의혹들,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 정혜성의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경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성아, 당신 정말 형철이를 협박한 거야? 경수가 미안해. 하지만 형철이가 너무 냉정했어. 40년 동안 함께해온 우정도 당신과 나의 사랑도 모두 무시하려고 했어. 정혜성이 변명했지만
차경숙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돈을 계속 주신 거군요. 나는 단지 내 몫을 요구한 것뿐이었어. 40년 동안 회사를 함께 키워온 대가를 말이야. 정혜성이 억지로 변명했습니다. 대가요? 이지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게 대가라고요? 정혜성은 점점 몰리는 상황에서 마침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어?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이준석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이상함을 느끼고 힐끔힐끔 쳐다봤죠. 정혜성은 그 질문에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죽였다고? 미쳤어?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하지만 이준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정혜성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철이가 그날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어. 나한테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모든 걸 정리하자고 했지. 그래서 차경숙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화가 났어. 40년 우정을 그렇게 쉽게 끝내려는 형철이가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큰 소리로 다투게 됐지. 정혜성이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다툼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정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형철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 심장 발작이 온 것 같았어. 그때 당신은 뭘 했어요? 이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 정혜성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준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바로 부르셨어요? 물론이야. 아무리 우리가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형철이는 40년 친구인데. 정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경숙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혜성이 남편을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었죠. 혜성아, 당신이 형철이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당신 때문에 형철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 발작이 온 거야. 차경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성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경수가 나는 정말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차경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혜성아, 우리 관계도 이제 정리하자. 경수가 제발 그러지 마. 나는 정말 형철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정혜성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정혜성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지혜도 나섰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협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섰고 정혜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경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혜성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럽기도 했고 20년 관계를 이렇게 끝내는 것도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의 대답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혜성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정혜성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답답했죠.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는데 이준석이 중얼거리며 병원 전화번호를 찾아봤습니다. 이준석은 아버지가 이송된 병원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 출동 시간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급차 신고 시간과 아버지의 추정 발병 시간 사이에 25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이준석이 확신했습니다. 이준석은 즉시 호텔에 연락해서 그날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도움으로 커피숍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시간대 영상을 보여주세요.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본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정혜성이 다투는 장면은 맞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후 정혜성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정혜성은 당황해하며 즉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유정이가 커피숍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정이는 정혜성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정혜성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에 정혜성 혼자 돌아와서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왜 거기에? 이준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동생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유정이 이모님이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차경숙과 동생은 영상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정희가 왜 거기에 있었지? 차경숙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마침 유정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수가 나왔어. 이준석이 즉시 유정이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모님,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왜 호텔에 계셨어요? 유정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형철이가 나에게 부탁했어. 만약 정혜성과의 만남이 잘못되면 도와달라고 말이야. 도와달라고요? 이지혜가 물었습니다. 형철이가 정혜성을 고발할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정혜성이 폭력을 쓸까봐 걱정해서 나에게 감시를 부탁한 거야. 유정이가 설명했습니다. 차경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형철이가 혜성이를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야? 응. 형철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 정혜성의 협박과 회사 자금 횡령 모든 걸 폭로하려고 했어. 유정이가 답했습니다. 이준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왜 즉시 구급차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유정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정혜성이 나에게 애원했어. 이 일이 알려지면 자기 인생이 끝난다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20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지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어. 정혜성이 그렇게 절박해하는데. 유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경숙이 유정이를 감쌌습니다. 정희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비밀을 안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준석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정희의 설명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어색했거든요. 이모님, 그럼 지금까지 저희에게 정혜성을 의심하라고 하신 건 왜예요?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유정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랬어. 정혜성을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과 내가 공범이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거든. 그때 동생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모님, 그런데 영상을 보니까 이모님이 정혜성을 끌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유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잠시 이야기했어. 20분 동안 복도에서 이야기하셨다고요? 이준석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차경숙이 서서히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혹시 너와 혜성이가, 경수가, 오해하지 마. 유정이가 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는 호텔 주차장 영상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날 이모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내겠습니다. 유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일부를 털어놨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나는 정혜성과 함께 형철이의 고발을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형철이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유정이가 고백했습니다.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년 친구였던 유정이가 남편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차경숙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유정이의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석은 아버지의 회사를 정리하며 정혜성의 횡령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니 정혜성이 빼돌린 금액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정도면 중형 사건이야. 이준석이 혼잣말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이준석은 정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혜성 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정혜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커피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1시간 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준석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정혜성 씨, 아버지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준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지난 3년간 총 52억 원이 당신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준석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혜성은 서류를 보고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준석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준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뭘 궁금해한다는 거야? 이 돈을 어디에 쓰실 생각이었는지 말이에요. 이준석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정혜성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투자도 하고 빚도 갚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일이 더 커집니다. 이준석이 압박했습니다. 정혜성이 점점 궁지에 몰리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했고 주식도 좀 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진 빚도 좀 갚았어. 사람들이요? 누구요? 이준석이 계속 물었습니다. 부동산업자도 있고 유정의 씨한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지. 정혜성이 얼버무렸습니다. 이준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유정이 이모요? 응, 그래. 정혜성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얼마나 주셨어요? 이준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 20억 정도. 정혜성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20억 원을요? 도대체 어떤 빚이길래 그렇게 큰 돈을. 그냥 그렇게 됐어.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고. 정혜성이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준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유정이에게 줄 정도의 빚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혜성 씨, 그 빚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준석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오래됐어. 몇 년 전부터. 정혜성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20억 원의 빚이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최근에 갚으신 거예요? 이준석의 질문에 정혜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냥
여유가 생겨서 정혜성이 얼버무렸습니다. 이준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정혜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죠. 이준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준석은 동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정말 이상하다. 이모님께 20억 원이나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동생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빚이 있었다면서 왜 최근에 갚았을까? 뭔가 석연치 않아. 이준석이 답했습니다. 혹시 이모님과 정혜성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20억이라는 건 단순한 빚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야. 이준석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유정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수가 안녕. 유정이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정희야, 어서 와. 차경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준석은 유정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혜성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유정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준석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나이 들어서 특별한 일도 없고. 유정이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 혹시 정혜성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정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라니? 무슨 뜻이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이모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걸 보니까 혹시 예전부터 알고 지내신 건가 해서요. 이준석이 설명했습니다. 아니야, 별로 친하지 않았어. 그냥 형철이 통해서 가끔 만났을 뿐이지. 유정이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유정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이준석은 유정이의 핸드폰이 소파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재빨리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유정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당황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가방 안에 있는 거 아니니? 차경숙이 도와주며 함께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유정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희야, 혹시 집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차경숙이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 집에 가서 찾아볼게. 유정이가 말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이준석은 컴퓨터 전문가인 대학 친구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어? 형, 무슨 일이에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민호를 만난 이준석은 유정희의 핸드폰을 건네주며 부탁했습니다. 이 핸드폰에서 삭제된 메시지들 복구할 수 있어? 가족 일 때문에 꼭 필요해. 가능은 한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틀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호가 답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가 이준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 복구 완료했어요.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보세요. 이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곧 경악할 만한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정혜성과 유정의 사이에 주고받은 연인 같은 메시지들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계획한 듯한 대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야, 형철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정혜성,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계획대로 하면 돼. 유정이, 정말 괜찮을까? 무서워. 정혜성, 다른 방법이 없어.
형철이가 살아있으면 우리 다 끝이야. 유정이. 이준석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유정이와 정혜성이 연인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이준석은 유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핸드폰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겠어.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네. 유정이가 답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 어딘가에 떨어뜨리신 거 아닐까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유정이와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낸 후 화장실에 간 척하며 유정이의 핸드폰을 거실 소파 틈에 몰래 끼워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준석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고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이준석은 밤새 유정이와 정혜성의 메시지들을 혼자서 분석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버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내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이준석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는 가족들을 보며 이준석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석아,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차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요. 괜찮아요. 이준석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오빠, 정혜성 고발하기로 했다며? 언제 할 거야? 동생이 물었습니다. 곧 할 거야. 증거 정리가 좀 더 필요해서. 이준석이 답했습니다. 그날 오전 이준석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회사 일로 나간다고만 했죠. 정혜성 횡령 건으로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이준석이 담당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준석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총 52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자요? 네, 유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정혜성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어요. 단순한 빚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액입니다. 이준석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김 형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공모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수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압수수색도 가능할까요? 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횡령 규모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장 신청해 보겠습니다. 김 형사가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준석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준석이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틀 후 저녁 마침 유정이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수가 안녕. 유정이가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희야, 어서 와. 차경숙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준석은 유정이를 관찰했습니다. 자신이 곧 체포될 줄도 모르고 평온한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는 유정이를 보니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회사 정리는 잘 되고 있고? 유정이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어요. 이준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혜성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도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유정이가 오히려 정혜성을 비판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준석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이준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사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압수수색 예정. 중요한 증거 발견될 것 같음. 이준석은 문자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이었죠. 누구한테서 왔어? 차경숙이 물었습니다. 아, 회사 직원이요. 내일 일정 관련해서요. 이준석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식사 후 유정이는 평소처럼 차경숙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40년 친구 사이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준석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희야, 오늘은 좀 일찍 가는 게 어때? 날씨도 쌀쌀하고. 차경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찍 갈게. 유정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유정이가 집을 나서며 이준석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몸 조심해.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네, 고마워요, 이모님. 이준석이 복잡한 심경으로 답했습니다. 유정이가 떠난 후 이준석은 창문으로 유정이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준석은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서 근처에서 김영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전 10시 김영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준석 씨,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오늘 오후에 정혜성을 소환할 예정이고 유정혜 씨도 곧 조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준석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사건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김영사의 말에 이준석은 긴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준석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차경숙과 이지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오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 이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별일 없었고. 이준석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혜성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횡령 혐의로 체포.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 차경숙이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거 혜성이 이야기 아니야? 그런 것 같네요. 드디어 잡혔나 보네요. 이준석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준석아, 너 혹시 신고한 거야? 차경숙이 물었습니다. 응, 며칠 전에 경찰에 고발했어요. 이준석이 이제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차경숙이 물었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준석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아직도 유정희에 관한 진실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이죠. 며칠 후 김영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정희도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곧 모든 것을 드러낼 것이었고 그때가 되면 가족들도 모든 걸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석 씨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번 경찰서에 와서 결과를 들어보시겠어요? 이준석은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혜성과 유정희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횡령뿐만 아니라 박형철 회장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저질렀네요.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네요. 유정이가 회사 재물을 도우며 정혜성의 횡령을 발견했는데 정혜성이 돈을 나눠주며 입막음을 시킨 거죠. 그때부터 둘이 연인 관계가 된 겁니다. 김영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정혜성의 분류는? 차경숙 씨와 정혜성은 20년 전부터 관계였는데 유정이가 1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혜성이 차경숙 씨와는 정리하고 유정희와 해외로 가자고 꼬셨다고 합니다. 김영사의 말에 이준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를 이용한 거군요. 맞습니다. 정혜성은 유정희와 진짜 연인이 되면서 차경숙 씨는 그냥 이용하는 관계로 변질시켰어요. 최근에 박형철 회장님이 횡령을 눈치채자 둘이 살해하기로 결심한 거고요. 김영사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정이가 미리 준비한 심장병 약을 정혜성이 박형철 회장님 음료에 탔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늦게 구급차를 불렀고요.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집으로 돌아가 마침내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지혜야.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준석은 유정이와 정혜성의 메시지 내용부터 경찰 수사 결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차경숙은 진실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혜성이에게 완전히 노란한 거였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동생이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나는 분명히 혜성이를 사랑했어. 그것만큼은 진짜였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이용만 한 거였어. 차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석아,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차경숙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유정이 이모님 핸드폰에서 확인했어요. 이준석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이준석이 고백했습니다. 며칠 후 유정희와 정혜성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죠. 하지만 가족들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차경숙은 혼자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20년 동안 당신을 속이고 10년 동안은 혜성이에게 놀아났어. 차경숙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한 말,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나를,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했구나. 정의가 배신자인 줄도 모르고 믿고 있었는데. 차경숙이 무덤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형철아,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어. 당신을 죽인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어. 그래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말한 대로 가족만 생각하고 살게. 차경숙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차경숙은 이준석과 이지혜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석아, 지혜야.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다. 차경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이준석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예요. 유정이 이모님과 정혜성에게 당한 거라고요. 맞아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동생도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차경숙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의 침묵이었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우리 셋이서 잘 살아요. 이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에요. 이준석이 덧붙였습니다. 차경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가족만 생각하고 살 거야. 형철이가 마지막에 한 말처럼 말이야. 몇 개월 후 유정이와 정혜성은 횡령과 살인죄로 각각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차경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정리했거든요. 대신 차경숙은 남편이 남긴 회사를 이준석과 함께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회사 일을 도우며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았죠. 아버지, 이제 정말 평안히 쉬세요. 이준석이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을 지킬게요. 차경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에게는 아직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들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박형철이 마지막에 남긴 말처럼 정말로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좋은 일이 곧 찾아올지도 몰라요.